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야권 단일화 경쟁의 승리자는 오세훈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를 이긴 겁니다. 자, 지금 오세훈, 안철수의 거취와 함께 주목받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 이 단일화 과정에서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또 한참 야권 단일화가 익어가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해서 국민의당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간첩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나름대로 배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도 우리가 3자 구도로 가도 이긴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찬물을 끼얹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꿋꿋이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 말을 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세훈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자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세훈은 좋은데 오세훈이 되면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더 해먹을까봐 겁난다. 저 사람 쫓아내야 되는데, 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나 좀 더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은 다는 아니지만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는 비호감인 것도 사실입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은 대놓고 당대표인 김종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이재호, 김무성 전 의원은 함께 안철수, 오세훈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김종인은 꿋꿋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과 역할 분담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인은 어떻게 될까요? 중앙일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이 한참 당 안팎에서 공격을 받을 때 지금 저 사람이 당대표가 뭐하는 짓이냐, 야권 단일화를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런 비판을 받던 시기에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말을 폭로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김종인의 미래는 짐작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4월 8일 나는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4월 8일 날 나는 무조건 약속대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자, 액면 그대로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혹도 있지만 저는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누누이 약속했던 것도 있고, 물론 번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두 야당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4월 8일 이후에도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그런 진보 성향 언론은 이번 오세훈의 승리에 김종인의 역할을 상당히 크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김종인이 어떤 역할을 했죠? 바로 악역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 해설도 일부 타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 후보 본인으로 할 수 없는 말을 당대표가 함으로써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을 오세훈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이 단일화 경쟁 과정에서 순리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조건 국민의힘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국민의힘 대표인데 내가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정말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어떤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신에 차게 오세훈이 무조건 된다, 여론조사를 분석해도 그렇고 무조건 된다. 자, 0.1%포인트 박빙으로 적합도에서 오세훈이 이긴다는 조사가 여론조사 돌리기 하루 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김종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물론 허세일 수도 있지만 이런 김종인의 역할이 오세훈 승리에 도움이 됐던 것도 저는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김종인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 4월 7일 선거가 끝나면 좀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마땅한 인물이 있는지도 솔직히 고민은 고민입니다. 여러 명이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제1야당 후보인 오세훈이 이기는 게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당연하다. 지난해 12월부터 3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는 매번 3위였다. 이런 논리를 김종인은 펴왔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된 오늘 김종인 위원장들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된다는 건 처음부터 상식이라 생각했는데 정치 상식이 통했다는 것을 서울 시민이 입증해 주셨다. 자, 그리고 경선 논의 단계 내내 험한 말을 주고받았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야권의 흥행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준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 열심히 시장 선거를 돕는다고 했으니 그 말이 지켜지길 바란다. 참 좀 말도 좀 그렇죠. 아무튼 김종인 특유의 독설 같습니다. 안철수 돕는다고 했으니까 꼭 도와라 뭐 이런 식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그렇게 크게 울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 줄곧 상대 후보인 안철수와 각을 세우며 악역을 자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이 선한 역할 굿캅을 하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지난 18일이죠.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원로 정치인들이 단일화의 걸림돌인 김종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일까지 나왔을 만큼 김종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감정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과 김종인 후보의 부인 이름이 똑같이 김미경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을 상황이라고 하자 김종인 위원장을 돕는다는 의미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안철수의 여황제론을 꺼냈습니다. 그게 바로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였습니다. 그러자 김종인 위원장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고까지 좀 그건입니다.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치고받고 감정적 대립을 해왔습니다. 이쯤에 김종인 사퇴론이 급부상했습니다. 지금도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 끝났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스란히 오세훈에게 그 힘이 갔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대표이면서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라서 사실 좀 몸이 가볍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가 있고 국민의힘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몸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때문에 야권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김종인 리더십은 조금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론 떠나서 나는 사퇴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4월 7일 선거가 끝나면 표표히 사라지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18일 날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이런 분들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9일, 바로 19일 날, 다음 날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4월 7일 재보선 다음 날인 4월 8일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4월 8일 집에 가겠다. 내가 무슨 사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은 사퇴론이 불거진 급부상된 그 시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말을 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물으면 좀 인간적으로 그렇죠. 자, 이 특정 날짜를 콕 찍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를 자신이 방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성 발언이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날짜를 꼭 찍어서 비공개지만 많은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당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치를 때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계속해라, 임기를 연장해라, 차기 당대표로 김종인을 추대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일부 초선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종인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기여의 90%는 다 했다. 나머지 10%에 대해 오 후보를 당선시키면 그것으로서 내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90%는 다 했다. 나머지 10%를 대해서 오 후보를 당선시키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오세훈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서울시장 선거긴 하지만 만약 대통령 선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엄청난 이벤트냐. 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대통령 후보는 당대표 역할도 함께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자, 그걸 보면 후보가 되는 순간 왜? 그 체제를 대통령 선거 체제로 바꾸고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대표가 되는 사람, 5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아마 그 권한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있고 올 연말쯤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그 사람이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비대위원장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비대위원장 연장론에 대해서는 내가 결심한 사안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완전히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 90% 일은 내가 다 했다. 이제 공은 오세훈 네가 해라. 역할 분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의 선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진영은 급속도로 오세훈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여기에 5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가 탄생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로 관리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관리.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그런 역할을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9일 말했답니다. 4월 8일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겠다.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